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개구리 소년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공통점을 아시는지요?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잡힌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같은 중범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필요한가요? 입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필요한가요? 입니다. yes나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yes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yes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 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오늘의 뉴스 알아보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출범을 하죠. 네네. 또 오늘 이제 하루 앞둔 오늘인데 네. 지금 뭐 기초선거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뭐 좀 삐걱거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둘러싸고요. 야권이 또다시 내부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화선이 된 건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문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에 일방적인 선거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친노계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도요. 무공천은 약속과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 문제가 됐다면서 문 의원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요. 기존의 무공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일단 창당이 되고 나서 어차피 이 문제 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신당의 당원 당규안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요. 2인 공동대표를 두고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당원 당규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신당의 지도부 구성은요. 공동대표가 추천해서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임시체제로 1년을 운영한 뒤에요. 차기 전당대회에 정상적으로 지도부를 뽑게 되는데요. 최대 25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꽤 많은 숫자 같은데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당연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요. 네.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5명은 상임 최고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관심이 있는 원내대표는요. 오는 5월 둘째 주 전 선거까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누리당 쪽 이야기인데요.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렸네요. 네네. 그런데 후보자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렇죠. 압축하는 거죠. 네. 컷오프를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예비 후보군을 압축해 추려내는 이른바 자격심사 컷오프라고도 하는데요. 네. 예, 자격심사를 오늘 실시했습니다. 경선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예비 후보들 가운데 인지도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배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컷오프 방식은요.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예비 후보를 3배수로 압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후보자 간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미미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4배수 혹은 5배수까지 범위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보 간 격차가 별로 크지 않거나 논란이 있는 일부 지역은요. 오늘 중에 확정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공약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 경쟁하는 건 좋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요? 네, 일단 새누리당이 오늘 발표하는 걸 보면요. 20, 3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은 두 번째 공약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난임 부부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분만 취약지에 공공형 분만실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도 공약들을 발표했죠. 네네. 오늘 또 다른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별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고요. 공제 대상 구입비 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장병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내용인데요. 이방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이 같은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겠다면서 이까지 밝혔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요. 불황에 빠진 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앞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또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도 그렇고요. 네. 이 돈들 다 어디서 납니까? 재원 조달 방법을 반드시 밝히도록 그렇게 네.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노역 일당 5 아주 이제 화제가 됐고 또 비난 여론이 비등했죠. 네. 법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말에요. 전국 수석 부장 판사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환영 유치는요. 벌금을 못 낸 사람을 노역장에서 유치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그리고 3년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이 한마디로 판사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이번 일당 5억 원 논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장 유치 일수의 하한을 정하는 방안 그리고 하루 유치 금액이 아닌 노역장 유치 기간을 특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감의 표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네,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요. 최근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과다한 환영 유치 금액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제 판사는 이제 대법원하고 관계없이 네. 일선 판사들이 결정을 하는데 네네. 대법원에서 유감 표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후보자 자격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야당 추천목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로 민주당 측에서 고3석 중앙대 겸임 교수를 추천을 했는데요. 법제처가 이에 대해서 부적격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양측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요.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브리핑에서 고 내정자의 방송 관련 경력은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5년 4개월을 재직한 것이 전부라면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요. 언론과 정보통신 유관기관 경력이 거의 19년에 달한다면서 방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15년 이상의 경력,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이 없다면서 이번 자격 시비는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석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답게 도심 곳곳에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강을 따라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월릉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묵동 나들목보다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가는 길 성동교 일대와 군자교부터 장안교 다시 중랑교부터 녹천교까지는 시속 30-40km 미만입니다. 반대의 도심 방면 수락 지하철부터 월계 1교 사이로 속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이제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도심 테라노는 강남역 쪽으로 포스코 사거리 설렁역 구간 이제는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 반대 삼성역 방면 강남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앞 사거리까지도 이제는 신호 대기 시간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로 압구정역에서 압구정 중학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의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로드라 대치 사거리에서 음마아파트 입구까지도 지금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이제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야권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26일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 준비를 마무리했는데요. 야권의 원로 인사이시죠. 민주당의 이부영 상임 고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건강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야권의 이제 통합신당이 발족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로 정치인으로서 야권에 대해서 늘 자문을 하시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봤어요.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정강정책이나 구성 부분으로 봐서도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선거를 치르면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패배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아마 지도부에서 그 통합을 위한 교섭을 예. 은밀히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통합 직전에 알았어요. 네. 네. 잘했다고 잘 보시는 될 겁니까? 겁니다. 잘 됐다. 네. 잘 됐다. 잘 됐다고 봐야죠. 잘 됐다고 네. 보신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두 세력이 합해지면 새로운 당이 창당이 되는데 네. 좀 애매모호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 새로 창당되는 신당은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개혁 정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양쪽에 네. 다 걸쳐 있는 정당이라고 봐야죠. 양쪽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 예.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캐치얼 파티라고 모든 표를 다 주워 몰리는 당들 아닙니까? 예. 그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중도 보수에 가깝고 예. 원래 민주당도 중도 보수 정당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세력들 이런 예. 사람들이 합류를 하면서 예. 조금은 진보적 측면 네. 이런 그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서 예. 중도 보수에서부터 중도 진보랄까요? 예. 온건 진보랄까 이런 세력들이 함께 이렇게 그 안에 네.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고
또 안철수 의원도 중도 보수적인 인사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진보 정당들이 그동안 이제 그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통일운동 이런데 많이 기울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정당으로서는 통일운동, 노동운동을 주력하는 그 진보 정당만으로는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정권 장악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판단을 하고 진보 세력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온건한 사람들 경우에는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에 많이 합류했었죠. 일부는 뭐 새누리당 같은 곳에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정치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진보 개혁 세력인데 뭐 중도 보수라니 말이 되냐 이런 분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자기 눈으로 그걸 보고 자기 안경을 쓰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뭐 이 해방 직후에 한민당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50년대 민주당.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당의 맥락은. 뭐 중도 보수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정당이었던 게 틀림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초 공천 문제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새누리당이 이 기초 공천 공약을 파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중요한 세 분이 모두 기초 선거 정당 공천 배제를 공약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 뒤에 새누리당에서 그때 이제 이 기초선거 보궐선거가 있는데 자기들은 마치 공천을 안 할 듯이 선도적으로 그 공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그런데 그 지방 기초선거의 보궐선거가 조금 지난 뒤에 새누리당에서 벼랑간 그걸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은 공천제를 유지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 그 안철수 정당하고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무슨 소리냐. 대통령 선거 때 모두 다 국민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그건 부당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선거법을 바꾸자. 그래서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하자. 이랬는데 새누리당에서 그냥 그걸 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참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답답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호 2번 이거 못 쓰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한테 다 뺏길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원래 근 10년 아마 강 변호사님도 그런데 참여하셨을 텐데 이 기초선 이 지방자치가 너무 그 중앙 거대 정당들에게 휘둘려서 지방자치가 멍들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당 공천 배제 운동 그러니까 무공천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죠. 아니 지난 대선 때 그 중요한 세 후보가 다 약속해놓고 공약으로 다 해놓으니까 우리 되는 줄 알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저렇게 공천제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참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공천 폐지로 간다고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그걸 다시 대선 공약을 지킨다고 하면은 유지가 무공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운동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요지부동인 겁니다. 새누리당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통합을 하면서 무공천 원칙을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약속을 어기고 공약을 파기한 쪽은 선거를 하면 유리해지고 기호 1번을 받았고 그걸로 단일화가 되니까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무공천 원칙을 하는 쪽은 그 무공천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은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정당 소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죽순처럼 많은 후보가 나오니까
불리해지죠. 새누리당 한 사람의 이쪽에는 3명 내지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그 결과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지방자치를 거의 밑바닥을 예. 새누리당이 다 장악해버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예.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요. 그런데 이쪽은 무공천을 계속 그 야당 쪽은 주장을 하니까. 네. 이 안철수나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예. 정치 지도자라면은. 예. 좋은 뜻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이러고 나오겠다는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예. 자기들이 주장하는 명분이 옳다고 해서 몽땅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래도 공천제를 해서 좀 들어와가지고 뭐 새누리당에게 좀 불리할진 몰라도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지방자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해야 그나마 지방자치가 옳게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런 방식대로 그 새누리당이 다 지방자치 밑바닥을 다 장악해버리면은 네. 2012년의 총선이나 2017년 대선까지도 네. 새누리당에게 진상하는 꼴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장기 집권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서 시점, 예. 김한길, 안철수 이분들이 네. 그야말로 정치라는 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 자기들만 남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도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책임론 때문에, 예. 인택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밑에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네.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자기들이 명예에 좀 금이 가고 정말 지도자로서 뭐 정말 이 손상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네. 밑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난 으뜸 가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공천제로 다시 돌아오는데 네. 그건 위법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공천을 하도록 선거법이 돼 있어요.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그 법에 따라서 한다. 네. 여야가 함께 공정하게 적용될 때만 그 공천 룰은 유효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네, 네. 그런데 어느 한쪽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유리해지고 이쪽은 약속을 지켜서 불리해진다면은 그 경선 룰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야당 쪽에서 네. 김한길 안철수 쪽에서 이번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요. 만일 이런 네.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꼭 알맞는 네.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방침을 바꿔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예. 입후보자들이나 네. 기초단체, 기초의회 입후보자들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네. 다시 확인해서 네.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해라.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 통합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 전국 전망하고도 관련해서 이 네. 야권의 친노 배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한상진 교수 같은 경우 문재인 의원은 뭐 정계 은퇴하라 뭐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는 그런 얘기는 물론 이 한상진 교수는 정당원이 아니죠. 네. 후계자죠. 그러니까 평론가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네.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봐요. 네.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있는 정치 세력을 어떻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만두라고. 예. 국회의원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 이러저러한 경륜을 쌓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은 뭐 친노를 배제한다. 그런 말이 성립되질 않죠. 네. 친노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국민들이 네. 그분들을 선택하지 않아서 네. 그분들이 뭐 정계에서 그만두든지 하는 건 국민이 선택할 일이고 예. 문재인 의원을 그만두라 마라 하는 일은 밖에서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네. 당원이 선택할 일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할 일이다. 뭐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노라는 게 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 이번에 이제 김한길 안철수 팀에서 신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네. 이 친노 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네. 창당이 되고 나면 또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네. 목소리를 내서 뭐 책임론을 부각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전면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그 안철수, 김한길 네. 이 두 분에 의해서 신당이 주도되고 있잖아요. 예. 친노 세력들은 좀 소외감을 느낄 만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네. 이번 그 지자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네. 만약에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오고 하면 거의 전패를 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 선거를 주도했던 새로운 지도부에게 인책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뭐 그럴 때는 뭐 친노 세력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아직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친노는 무조건 그만둬라. 예.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 현실과는 유리된 주장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썩 오르진 않아요. 이걸 네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대선배 입장에서. 저는 뭐 내외에 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직도 국민들 중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네. 야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물어봐도 그 낮은 점수를 줘요. 예. 새누리당과 달리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남북 관계를 호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짓이나 이런 게 네. 우리 남쪽 국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쪽과 관계 개선을 하고 화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정책을 가졌는데 국민들이 뭐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건 반대하겠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과 화해 협력을 하고 또 교류해야 된다는 걸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민주당이 그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은 고운 시선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한테 뭘 어떻게 해라. 그 사람 마음을 바꿀 길도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답답하고 그렇죠. 예. 근데 시위를 두고 이제 너무 새누리당이 저렇게 전횡을 일삼고 네. 뭐 야당은 그냥 완전히 자기들 그야말로 이 부속물처럼 생각하고 예. 이러면은 앞으로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 전 너무 또 심한 거 아니냐. 네. 야당을 좀 이렇게 힘을 북돋아서 예.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네.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고맙습니다. 이부영 상임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개구리 소년 사건과 같은 연금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실종 문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뉴스 정면 승부의 질문은 이겁니다.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필요한가요? 인데요. 몇 분 의견 주신 분들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2149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공소시효는 무한으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가 없도록 폐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5176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으셨는데 당연히 끝까지 범죄자를 찾고 처벌을 해야 형평이 맞죠. 또한 사형제를 시행해야 흉악범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반면에 6487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공소기간 동안 이미 많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폐지된다면 이중처벌입니다. 라고 적으셨군요. 중립적인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0509님. 딱 잘라서 해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범죄의 재질에 따라서 수준을 정해놓고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그 친구는 꿈일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에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트라 에센스.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네, 개구리 소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던 소년들이 행방불명된 사건이었죠. 23년이 흘렀습니다. 내일로 꼭 23년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고요. 또 범인이 설사 잡힌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하고도 각별히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2005년에 개구리 소년 피해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제가 변호사라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국내 3대 미제로 남은 미스터리 사건이 바로 이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리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죠.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함께 오신 분입니다.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셨죠?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개구리 소년 사건이 일어난 지가 내일이면 23주기가 된다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어떠시던가요?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예. 저는 지금 이제 내일 추모 행사를 위해서. 네. 차량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네. 지금 안산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예,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네네. 시간 내주셔서. 내일 추모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매년 하듯이, 그 아이들이 죽음으로 발견된 와룡산 세방골에서. 네. 오전 10시 반에, 그 부모님 4분하고, 또 우리 실종 가족분들 한 5분. 네.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아이들의 그 죽음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구리 소년 사건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좀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그 후에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 또 유골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을 잠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정말 선거라는 그 문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네네. 23년 전에 그 기초의원 선거일 날 이렇게 아이들이 실종이 됐다가 11년 반 만에 바로 그 와룡산 세방골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또한 이제 몇 달 있으면 그 육사 지방선거를 두고 있는데 그때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아버지들이 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네. 그 후에 2002년이었습니까? 2002년도에 유골이 발견됐잖아요. 예. 2002년도 9월 26일 날 정확하게 11년 반입니다. 네. 실종된 날도 3월 26일이고 그래가지고 그 한 등산객에 의해서 아이들이 유골이 발견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기를 띠고 할지 알았는데 곧바로 또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저희가 그 2005년부터 공소시효를 늘려달라.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못 되고 또 그 해를 자동 폐기되고 와서 나중에 2012년도에 공소시효가 폐지는 됐습니다마는 이 사건 등 그 3대 미제 사건은 공소시효에 소급 적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참 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부터 좀 법의학자들이 동원이 된다든가 정밀하게 했었으면 그 어떤 형태로라도 단서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홀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억울한 그 훼손 그러니까 사체가 발견됐을 때 뭐 검시관 제도는 없더라도 그래도 좀 세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그 유골을 좀 정리를 했더라면은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시되고 경찰의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1, 2, 3심 저희가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희가 그 변호사님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참 뭐 어떤 감사의 표현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저도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좀 수사단계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판사들이 보기에는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견해의 차이도 크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공소시효가 이제 일부 범죄에서는 폐지가 됐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든가 네. 또 성폭력 사건도 이제 뭐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그 사설 탐정제도, 민간조사원 제도를 그걸 도입을 해달라고 이제 앞장서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국회 현재 계류 중인데 그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 안으로다가 그 사설 탐정법을 도입을 하겠다고 그래서요.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그 법이 만들어지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지금 수사 자료를 저희가 탐정에게 의뢰를 해서 23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이렇게 취합해 놓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뭐 변호사님이 앞장서 주시면 좋겠지만은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아주 국민들이 이렇게 가장 궁금해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 그 개구리 소년 진상규명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하고 혹시 이 방송을 대통령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이 면담 요청을 조만간 할 텐데 좀 그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그동안에 23년간의 그 수검댕이가 된 그 부모들의 가슴을 좀 만져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설탐정제도는 이번에 그 규제 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을 하기로 이렇게 돼서 그건 좀 다행인데 이 개구리 소년과 관련해서 영화도 그때 만들었었죠. 영화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약 한 10만 명의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아서 그 공소시효 폐지 및 뭐 민간조사 탐정법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국회에 청원을 하기도 했었죠. 이 민간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또 민간 차원에서 또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국가가 하지를 못하니까 공소시효 부모 당사자나 민간 단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진상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상처를 치유해 드리는 방법일 거예요, 그죠? 공소시효 문제에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이 아주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공소시효를 폐지를 했어요. 일본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법제를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제도에서 제한이 없었는데 일본도 이제 무슨 이 살인죄와 같은 이렇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 폐지했어요. 이것도 201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데서는 말이죠. 이 집단 살인죄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끝까지 추적해요. 게다가 그 나치 전범들 왜 최근에는 경비원까지 90몇 세 되신 이 사람 체포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헌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진정 소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그 법사위 그 소위원장님으로 계시던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급 입법된 사례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두환 특별법, 5.18 특별법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소급을 시켰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남.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예스오원의 질문,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필요한가요? 였죠.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